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좀 이게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다음엔 진짜 라이브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저런 재즈바에 가보자고 약속했다. 올해 버킷리스트였던 블랙드레스를 입고 연말을 서울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 완벽히 모든 걸 이룬 오늘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행복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 얘기는 진짜 들을 때마다 상상력이 또 저도 덩달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설레었고 같이 그 장소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은 너무너무 이제 뵙기 힘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뉴스킨의 성공 공식에 대해서 이경옥 사장님의 리더 특강이 있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거의 침 튀길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지금 20대 계세요? 20대? 20대 그리고 30대 거의 30대가 주력이네. 40대도 있으세요? 그래요? 50대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있어요? 없어요? 와, 부럽다, 나이대가. 젊으니까. 저도 왜 이렇게 적어있냐면 제가 29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 벌써 25년이 됐더라고요. 그 나이가 나오죠? 25년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제일 잘한 거는 뭐냐면 천만장자도 아니고 그 20년을 몰입한 거. 그러니까 그 제가 29에 시작해서 제 목표가 뭐냐면 그래도 40대까지는 젊음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뭘 해도 한 20년을 몰입해보자. 제가 20년 동안 저는 안식년도 없었고요. 중간에 쉼이 없었고 그건 저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만장자 바로 직전까지 제가 일대 루비를 창출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하물며 그 백사무 강의장 아시죠? 지금 있죠. 그 곧 있으면 천만장자 된다는 소문이 이제 막 그 났을 때 제가 신규 일대를 백사무 티켓팅해서 앉혀놨어. 들리세요? 가까이. 네네. 그래서 그 남들은 이제 오해도 하죠. 일대가 부실한가 보다. 그때까지 일을 하나 하는 정도의 사람의 그런. 근데 주변의 시선은 관여하지 않고요. 저의 그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20년을 그냥 처음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97년도 제가 올 7월이면 벌써 대점된 지 25년이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너무 빨라. 그리고 지금 사장님들이 그 3, 40대 특히 이제 뭐 20대 여기 보면 뭐 후반이겠지, 뭐 초반은 아니겠죠. 곧 있으면 30대실 분도 계신데 그 젊은 뭘 해도 그 나이에 열심히 할 텐데 뉴스킨에 올인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초기에는 젊다 보니까 이제 뭐냐 소매 능력도 그렇고 뭐 일단 그 안 해봤잖아요 사업을 직장만 다녀봤기 때문에 그리고 전업주부였고 애기 엄마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생소한 거기 때문에 맥을 처음에 못 잡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게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3년차 됐을 때 에메랄드가 이제 되면서 월 800이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한 1, 2년 정도는 보릿고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비를 1년 반에 했었고 옛날에 1년 반 만에 루비면 잘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잘했다고 그랬어요. 워낙 어려울 때였으니까. 근데 사장님들이 지금도 2,000포인트죠.
그때도 2,000포인트였어, 유지가. 근데 그때 2,000달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장 월급이 한 달, 우리 남편이 과장이었는데 월급이 200 정도. 그러면 지금 과장 월급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지금이랑 이제 2,000달러. 그리고 우리가 티알렌트 같은 게 없었죠. 180도도 없었고 제일 비싼 게 뭐였냐면 리프트팩 아세요? 그게 2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인앤서 pH 스킨 7,000원, 8,000원. 바디바가 8,000원.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 2,000포인트 해야 되니까 사장이 예를 들어서 월말에 마감을 하잖아. 500포인트 부족하면 미스트를 몇 개를 사야 돼. 진짜 말대로 집에 한 가마니가 와.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잘한 건 뭐냐면 25년 동안 대리점 하면서 사장님들이 최소한의 대리점에 자존심이 있어요. 그 2,000포인트를 한 번도 그레이스 쓴 적이 없어. 신적이. 그러니까 2,000은 최소한의 자존심이야. 근데 참 요즘에 안타까운 게 제 그룹에서 그 플래스 블록인가요? 그런 걸 너무 잘 써. 근데 그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사람이 2,000포인트 벽을 무너뜨리잖아. 그러면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어. 그러니까 편하려고 하면 절대 사업 발전이 없어요. 그 사장님들이 그건 스폰서가 시킨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이 위에 스폰서님 포인트 채워라 이런 얘기 안 했거든, 한 번도. 그리고 사업을 좀 얕게 안 했어요. 미련할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좀 비즈니스는 좀 그게 필요해.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2,000포인트 벽도 넘어야 되고 또 3,000포인트의 벽도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누가 못 넘고 내가 넘겨야 돼요. 그리고 4,000포인트 벽. 그리고 제가 정말 한 3년째쯤 되니까 전 정말 못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데모하면 3만 원, 5만 원 이상 팔면 기적이야. 그렇게 그 세일즈 능력도 그것도 결국은 이제 배워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었는데 그것도 넘어서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정말 저는 성격이 지금도 좀 수줍음도 많이 타고 원래 내성적이야. 그리고 뭐 어디서 썼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는 전혀 상극이죠.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반대를 했던 게 너는 못한대 남들 성공해도. 근데 제가 소문내게 됐잖아. 아이러니하죠. 근데 비전을 보면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다 말했지. 맞아. 그 판매 있죠. 저는 파는 게 그렇게 재밌는 것도 한번 느껴봤어. 에메랄드 진행할 때 그때부터는 제가 한 달에 10,000GV를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파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왜 그때 TR도 없었다니까 사장님들. 진짜 말대로 스킨케어 제품으로 데몬에서 한 달에 10,000GV 정도 할 정도면 엄청난 데몬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파는 게 재밌는 것도 한번 느껴봤어요. 근데 이제 파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뉴스킬은 조직 구축이에요. 근데 왜 데모를 많이 해야 되냐. LOI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소개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한 사람이 180 떴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20-30명 또 소개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 관리를 철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번이 아니라 2-3번 방문해서 완벽한 매니아 만드는 걸 노력을,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야 돼, 사장님들. 저는 지금도 만지부예요. 사장님들. GV를 제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기 구매를 떠요. 근데 제가 초기에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데모한 고객들 있죠. 제품이 들어가고 한 2-3번 정도 방문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해준 거죠. 말은 관리지만 갈 때마다 제품 설명해줬어요. 그냥 처음에 기본 데모하고 2-3번 방문해야 파마력 설명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바디용품 설명도 해주고 그 집에서 쓰는 화장실, 화장대, 식탁을 다 바꾸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소비자 교육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분들은 고마운 거지. 내가 7-80만 원 지출했는데 뒷관리를 해주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목적이 있었죠. 고객 관리 차원이 눕히고 마사지는 안 했는데 앉혀놓고 갈 때마다 새로운 거를 계속 진짜 백사무 강의하듯이 교육시켜줬던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신기해. 근데 그거를 뭐 지루하게 한 건 아니에요. 얼굴에 팩해놓고 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정성을 들인 고객이 지금도 써요. 지금도 정기구매 쓰고 사장님들이 때가 있어요. 현장에서 정말 매니아 관리할 때가 있고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어쨌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지나고 나면 그럴 때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즐기시라는 거지. 내가 그 때를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이제 정성을 들이다 보면 그 중에서 사업자가 나오겠죠. 한 달에 사장이 만지부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걸 독립을 또 하잖아. 그래도 만지부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LOI가 계속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LOI가 왜 계속 들어가냐. 매달 제가 만지부 유지하기로 결정했거든. 그러니까 신규 데모를 할 수밖에 없죠. 소개를 받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GV를 많이 팔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 GV 안에는 새로운 명단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장님들이 지금 코로나 이제 마스크 지금 썼지만 바깥 나가면 또 벗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하려면 다시 대문 가방을 지는 게 저희가 보면 이 사업은 절대 우아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아하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에메랄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리얼 에메랄드였어요. 루비는 찍고 떨어지고 골드 레피스. 왜냐하면 팔아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루비. 그냥 계속 루비 하니까. 루비 돼야 또 성공한다니까. 그리고 루비 돼야 또 김범사님이 만나주겠다고 그랬거든. 김범준 지금 신화적인 존재죠. 루비 되면 한번 면담해 주겠대요. 그래 이제 이길철 사장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루비 찍었으니까 김범사님 또 루비 돼서 갔더니 그 다음에 BD 되면 만나주겠대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때 김범사님 만나고 블루다이아몬드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게 그 리더의 힘이야. 그분은 그때 백만장자였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이아몬드 때 월 1,000이 세팅이 돼요. 월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 때 월 2천만 원 정도가 이제 수입이 들어오고 제가 보릿고개는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그 1, 2년 정도 돈을 아예 못 번 건 아니에요. 150도 벌고 100만도 벌고 200도 벌고 왔다 갔다. 근데 수입이 조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들쑥날쑥 수입이죠. 근데 에메랄드 커미션부터는 제 수입의 그때는 GV 커미션보다 옛날에는 만 GV에도 많이 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거의 제 그 수입의 85% 이상, 90% 이상이 5% 권리 수입이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안정된 수입으로 들어간 거죠. 조직에 대한 수입. 다이아몬드 때도 마찬가지예요. 90% 이상이 5% 로얄티 수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조직이 생겼고 저는 그때 이제 8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돼요. 37살에 백만장자. 지금 김은정 사장이 스폰서 있죠. 그분이 지금 37살에 백만장자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자꾸 입술이 말라. 젊을 때 얼룩말로 하세요. 옛날에 그 30, 40대 때는 하루에 5명을 애프터 미팅하고 데모를 해도 정식 데모를 해도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면 진짜 배터리 방전이야. 그러니까 몸이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또 멀쩡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젊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자꾸 들다 보면 이제는 이제 50 넘어서 누구 한 사람 한두 시간 애프터 하다 보면 기운이 쫙 빠져요. 그래서 젊을 때 얼른 해야 돼. 그래서 사장이 젊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젊을 때 뉴스킨 만난 건 행운이에요, 사장님들. 뭘 해도 열심히 할 건데. 저도 사실은 좀 성실한 편이거든요.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뉴스킨 만난 게 너무너무 행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백만장자 되면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되면서 팀헬스를 같이 진행을 했고, 제가 팀헬스 첫 트립을 갔더니 한국에 요돌 어카운트가 있더라고, 저를 포함해서. 지금은 팀헬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팀헬스는 감히 목표를 스폰서님들도 안 했고요. 저는 스폰서 사장님보다 2년 먼저 했거든. 그러니까 가니까 아무도 없죠. 형제라인 이제 그때는 그룹하고 상관없이 한국이 너무나 팀헬트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가족이야. 문제 아시죠? 왜냐면 나라별로 팀헬트 그 숫자를 또 이렇게 안 있는데 8명이니까 어느 그룹 그게 없어요. 그냥 말대로 코리아야.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이제 제가 팀헬트릭 가서 느꼈던 거는 여기서 탈락하지 말자. 이제 사실은 팀헬트를 마무리하고 저는 12개로 떨어뜨리고 트립을 가요. 한 번만 하면 됐지. 사람은 항상 그게 편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스폰서님도 안 했지. 그 핑계 아세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서 탈락하면 내가 안 되겠다라는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분위기상 어떻게든 그러고 티멜트 프리 갔다 와서 한 달 반 만에 또 새 레그를 독립을 해요. 그건 제가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결정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정한 게 절대 티멜트 떨어뜨리지 말자. 그래서 저는 참 잘한 게 제가 티멜트를 올 7월이면 이제 17회째 유지해요. 그리고 그 또 제가 잘한 거는 옛날에는 팀 엘리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5개를 6개월 유지해서 팀 엘리트 되는 방법이 있고 리더십 포인트 지금 LT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내 1대가 골드면 1점이에요. 근데 2대가 블루 다이아몬드면 그래도 1점이야. 1대 LT 점수. 그 핀 점수. 내 1대가 루비인데 2대가 팀 LT여도 4점이야. 문제 아시죠? 1대 점수예요. 1대 점수가 36점이 되면 팀 LT야. 그게 이제 조건이 1대 12개를 유지를 해야 돼. 하고 그게 리더십 포인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60에서 70점대였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런데 저는 그 팀헬트가 2개가 됐어요. 저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1대 15개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2개가 동시에 된 거예요. 그거를 제가 목표했기 때문에. 문제 아시죠? 왜냐면 쉽게 하면 발전이 없어. 그리고 제가 100만 장자 된 지 8년 반 만에 됐고 500만 장자 한 6년 반 만에 됐어요. 그러면 6년 반이면 한 6, 7이 42? 그러니까 연봉 7억 넘게 6년 넘게 벌어야 돼. 사장님. 그래야지. 왜냐면 100만 불이면 12억 정도 벌었고 그다음에 48억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쵸? 86, 48인가? 그쵸? 그렇게 해서 거의 한 7억 한 7천 정, 5천 정도 이상을 연봉을 벌어야 6년 반 만에 500만 장자가 돼요. 그것도 역으로 계산을. 사장님들이 100만 장자도 지금 수입에서 얼만큼 해야지만 내가 버는 것도 계산을 해야 돼. 그냥 막연히 시간이 가면 가지 그러지 말고. 그러고 이제 제가 500만 장자 되고 1000만 장자까지는 4년 3개월 만에 돼요. 그러니까 4년 3개월이 사장님 60억 버는데 15년 걸렸거든. 근데 그 또 500만 불, 60억 버는데 4년 3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14억 3천. 14억 3천을 그렇게 벌어야지만은 그다음 1000만 장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17년 1000만 장 직전까지 1대 리크루팅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산능 사무실에 일주일에 4일 이상 나왔어요. 문제 아시죠? 그냥 정말 그냥 옛날 기본 긴장을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고,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하자라는 거였고, 그 다음부터 일 때는 안 늘려요, 사장님들. 제가 그때 목표했고, 제가 최고치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팀헬트를 지금 이제 계속 AR죠. 제가 100만 장자가 5내그예요. 100만 장 5내그고, 지금 김범준 사장님이 100만 장자가 5내그인 거 아세요? 네, 김범준 사장님이 레그가 100만 장자 라인이 5내그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 100만 장자 라인 5내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팀헬트는 계속 하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LT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일단은 뭐냐면 내가 끝점인 지금 팀헬트 PA죠. 이름이 요즘에 계속 바뀌어서 옛날 이름하고 핀이 옛날 핀이 좋은 것 같아서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진정한 성공을 원하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리고 내 안에 Y. 내가 뉴스킬을 했을 때 처음에 그 마음. 저는 원래 여기 보면 어린 엄마들이 있을 것 같아, 애기들. 제가 나이대가 보니까. 왜 뉴스킨 나오면 애가 갑자기 아프죠? 그죠? 핑계대고 그러고, 뭐 일이 많아, 그지? 삶에 있어서 계속 문제의 연속이거든. 우리 애기 아빠 대학교 친구 부인은 대좀 되자마자 애가 교통사고 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리가 아파트 단지 건너다가 이렇게 차가 치면서 애가 다리가 뚝 부러진 거예요. 단순 골절이긴 하지만 그래서 수술을 하고 기부스를 했겠죠.
그분은 이제 애가 교통사고 났다고 이제 그만두대요. 근데 집에 엄마가 그렇다고 단지 내기 때문에 엄마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 그 뉴스키너만 결부를 시키더라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그 이유를 또 대요. 그죠? 근데 저도 사실 뉴스킨 하다가 애가 교통사고 났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말하면 애가 버스 2정거장 정도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저는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저는 역으로 빨리 뉴스킨 성공해서 학교 가까운 데로 이사 가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만둘 사람이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해서 그만두는 이유를 찾는 것 같고, 성공한 사람을 하다 보면 계속 문제의 연속이죠. 그리고 메리스, 사스 계속 왔죠. 코로나가 지금 길게 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와도 담담한 것 같아, 이제는. 근데 목표가 있는 분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아. 제가 그때 사스가 굉장히 위험하게 올 때, 제가 그때 티메일즈 달성했는데, 그때 스케줄이 굉장히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분들은 코로나 그런 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임에도 성장하는 사람들은 성장하니까. 그리고 뭐냐면, 인생의 사장님들이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남편하고 잘했던 거는, 남편이 전업하고 한 1년쯤 지나서 조금 사업을 알 때, 1년쯤 지나면 좀 사업을 알잖아. 처음에 이제 남편도 직장 생활을 했고, 자동차 쪽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유통도 모르죠. 그죠? 그러고 나고 한 달에 한 400 정도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커미션이 뉴스킨에서. 이제 세팅이 된 거죠. 리얼 루비가 됐어요. 이제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일단. 왜? 그전에는 생활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그때 400은 그냥 살만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과장 월급이 200 가져왔으니까 20년 전에. 그러면 400 정도면 그냥 우리가 워낙 검소하고 생활을 원래 200만 원 정도를 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은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문제 아시죠? 그냥 먹고 사는 것 정도? 그때 느낌은.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최저 생계가 해결이 돼야 뭔가 큰 그림도 그려지더라고. 문제 아세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지금 최저 생계, 지금 전업하신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그거를 빨리 넘어서야 돼. 그러고 나서 남편하고 저랑은 이제 부부 사업자잖아요. 최고의 파트너 같아, 제가 본 부부 사업자가. 남편하고 월말에 마감하고 나서 마지막 날은 아파트 단지 내에 호프집이 있어요. 치어스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둘이 맥주 한잔 하러 가요, 항상. 그게 직원회식이라고 그래. 너무 재밌죠, 직원회식. 둘이 직원이니까. 마감해놓고 그 달에 거를 이제 둘이 정리를 하고요. 다음 달 계획을 짜는 장소예요. 남편이 워낙 맥주를 좋아하고 저는 한 잔 마시면 남편은 한 3잔 정도 마셔요. 골뱅이 하나 시켜놓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400만 원이 세팅되면서 기분 좋죠. 일단은 최저 생계비가 해결됐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기. 그때 우리 전 재산이 얼마였냐면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0평대 아파트를 안양에서 아들한테 이제 물려준 거지. 그게 1억이었어. 전 재산이야, 전 재산.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살았고. 근데 아버님까지 모시고 살는데 중간에 돌아가신 거야, 암으로. 그래서 1억 정도 됐어요. 우리 전 재산이 얼마인지도 둘이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20년 후에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남편이 40 정도 됐으니까 20년 후에 남편 60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뉴스캔을 통해서 얼마를 벌까를 목표를 정했던 것 같아. 그때 30억을 정했어요. 30배 아니에요? 1억에. 그때 30억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3개 살 수 있어. 30평대. 지금은 30억 넘죠. 그러니까 화폐가치 이렇게 없어진 거야. 그러면 그때 30억이면 그때 우리가 100억 이상을 모으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화폐가치 생각하셔야 돼요. 월 1억 정도, 뭔가 전 재산을 털면 1억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30배를 한번 20년 안에 모아보자. 그냥 먹고 쓰는 거 말고. 내가 만약에 캐나다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재산을 정리하면 돈이 딱 질 돈. 이제 아시죠? 뉴스킨 커미션 매달 나오는 거 말고. 그거를 이제 남편 60 됐을 때 그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둘이 계획을 짰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 본 게임이다. 일단 최저 생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이제 크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남편은 숫자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요. 저는 좀 발로 먼저 뛰는 성격이야. 그럼 남편이 이렇게 이달에 얼마, 올 연말까지 연봉을 얼마 그런 거를 매년 정해줬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러려면 월 수입을 이달에 올 연말까지 얼마를 달성해야 되고 이런 거를 숫자적으로 싹 풀어주면서 저를 아줌마 눈높이로 이해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스폰서 같은 느낌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년 목표를 정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연봉도 정하고 했고요. 그때부터. 그럼 월말에 제가 세팅된 수입도 정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이 그림을 그리셔야지 중간에 주춤주춤하지가 않아. 그리고 뭔가 뭐 새로운 그룹이 내 그룹에 나와서 막 이렇게 이런 게 없어. 막 흥분하고 그런 게 없어. 그냥 하나의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그리면서 이제 했던 것 같고 뭐 살지 뭐 이런 거 모든 거를 남편하고 대화를 했던 그게 이제 꿈의 형성화도 결국 부부가 했던 거야. 여기 부부 사업자들 남자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응원하는 파트너가 돼야 돼요. 근데 남편하고 저랑은 초기에는 좀 싸웠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이게 새로운 일을 하니까 예민하죠. 일단 수입이 생활이 적자인 거야. 그러니까 생활이 적자니까 부부가 조그만 일 가지고 예민해지는 거지. 큰 싸움은 아니지만. 그래서 빨리 그 보릿고개를 넘어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업에 대한 제 인식도 하셔야 된다. 결국은 뉴스키는 조직을 구축해야 돼. 배문하는 이유도 그렇고 모든 게 결국은 대점 숫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삶의 가치. 너무 요즘에는 지금은 회사에서 이제 그 포스포고 그 홍보요원이죠. 그리고 그것도 하고요. 또 이제 뭐 비즈니스적으로 일대를 안 늘린다는 거는 비즈니스 은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그룹 전체적인 거 다 해요. 전 지금도 사무실에도 나와요.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뭐 하고 있지만 너무 행복한 게 저는 친정하고 시댁이 다 가난하거든요. 노대책이 안 돼 있고 어머님 근데 이제 지금 양쪽 제가 어른들의 생활비를 제가 다 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FFG가 내 자신도 그렇지만 회사에도 뭐 여러 가지 하죠. 뭐 기부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저의 성공을 해서 뭐냐면 주변이 너무 행복한 거야. 제 친정에서 3번째고 시댁에서 4번째예요. 저는 장남 장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사시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 매달 사장님 지정 날짜에 현금으로 계속 쏴주잖아요. 권릴 수도. 그러니까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 금전적인 그런 게 매달 사장님들이 그거 상관없이 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병원비도 뭐든 모든 게 제 카드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눈치, 그리고 가족들도 화목한 게 금전적으로 싸울 게 없어. 왜냐, 한 사람이 딱 책임지고 있으니까. 집에 장기적으로 오래된 환자가 있어도 웃어요. 누가 하나 총대를 매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결국은 모든 게 뭐냐면 돈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게 없으면 불편해. 저는 이제 그거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이에요. 사장님. 왜 변해야 하는가? 그리고 도태되면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적인 이유를 추구하는 동물이고요. 그래서 행동해야 될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아까 그 큰 그림을 그리시고 목표를 정하면 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 그리고 성공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찾으셔야 된다. 저는 뭐 하여튼 친정 시댁에서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자도 못 봤고요. 뉴스킨을 통해서 이제 백만장자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뉴스킨에 우리 남편이 저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안경 썼죠? 근데 참 없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경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혼자 벌어서 이때는 남편이 뉴스킨 안 할 때, 제품도 안 쓸 때예요. 왜냐하면 저 뉴스킨 하는 거 너무 싫어했거든. 뉴스킨 하면 도장 찍자 그랬어요.
그 옛날에는 25년 전에는 다단계 피라미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더 했죠. 왜 해피르면 그걸 하냐?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고 남편도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근데 굉장히 그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뭐랄까 어깨가 굉장히 무겁죠. 아, 왜냐하면 여섯 식구 어머니 아버님이 사업하다 망하고 결혼했고 경제력이 없어. 제가 결혼할 때 남편 5월까지 생활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차 한 대도 없이 아파트 20평대 욕실 하나 있는 집에. 아버님은 술로 사셔요. 왜냐면 60에 부도났기 때문에. 아,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경제력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때 그 항상 집에 오면 얼굴이 어두웠어. 왜냐하면 딱 퇴근하고 왔는데 5명이 백수인 거지. 저까지. 왜냐하면 저도 같은 회사 다니다가 같은 회사 다니다가 큰애가 임신했을 때 하혈이 너무 심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왜냐하면 병원에 2달 입원해 아이를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저도 그냥 임신과 동시에 이제 전업주부가 되는 케이스.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때 제일 고등학교 모임인데 못 살았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누구냐면 이 친구는 한의사예요. 한의사하고 경희대 한의학과 나와가지고 그때는 한의학과가 별로 그렇게 세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이분은 집이 다 5대째 한의원 집안이야. 그 금수저죠. 옛날에 한의원 괜찮아. 지금은 그렇지만 이 친구는 몇 년에 한 번씩 집이 평수가 계속 늘어나. 그리고 이 집에 가면 장난감이 신제품은 다 있어. 그 아이들이 아세요. 이렇게 매달 가족 모임을 해. 친한 친구죠. 이 친구들은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제치고 옛날엔 지금 화장 문화가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럼 산소에 관을 들고 올라가는 친구들이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보험하면 토요일 달지만 보험 들어줘야 돼. 만약에 누가 뉴스킨 하면 뉴스킨 사줘야 돼, 그냥. 그래서 저의 스폰서가 누구였냐면 이 정호 씨거든. 이분의 부인이 뉴스킨을 했어요. 근데 그 4명이 많은데 지금 여기 한 분이 어떻게 없는데 4명이 모였거든요. 친구 4명. 근데 한 명이 근데 2집은 금수저 집안. 한 분은 뭐 교장선생님이고 그 대대손손 땅을 서울에 많이 물려받은 서울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5대째 한의원 집안. 근데 저 2집만 가난해. 고등학교 친구인데. 근데 그 종호 씨가 공부를 제일 잘했대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나머지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그 반에서 좀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그랬는데 가난해.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 그럼 어때요? 엄마가 키웠으면 없는 집에. 그리고 우리 집은 남편이 중학교 때 쫄딱 망한 집안. 그러니까 종호 씨 그 와이프가 뉴스킨을 강의를 듣고 온 거야. 이 모임에 갔더니 저한테 그래요. 월 1억도 벌 수 있대요. 근데 너무 세게 얘기했어. 저한테 한 200 정도 벌 수 있으면 아마 편하게 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진로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1억이라는 돈은 저한테는 꿈의 숫자야.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기가 차가지고 이게 그런가 보다 흘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냐? 그래서 화장품 이분이 풀세트가 한 60만 원 정도 됐었어 옛날에. 그래서 새 집한테 그걸 주려고 아예 챙겨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기념이지. 그리고 이분은 그때 LO에 들어갔대요. 자기 사고, 자기 쓸 거 사고요. 3명한테 또 앵기고, 언니한테 좀 팔고, 그리고 LO에 첫 달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매달 만날 때마다 뉴스킨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대상자예요. 왜냐하면 둘이 못 살았거든. 그래서 항상 뭐냐면 뭘 하면 돈 벌까라는. 그 둘은 항상 여유로운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애들이 집에 가자 하면 안 가려고 그래. 장난감이 많으니까. 우리는 집에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써야 되는 이유인데 결론은 뭐냐. 25년이 지났죠. 근데 월급쟁이가 3명이었어요. 여기 사진이 없는 1명은 삼성전자를 다녔고 우리 남편은 기아자동차. 저기 한 분은 토목 쪽에 나와서 토목 관련 회사 다녔고요. 하나는 진짜 전문 직자 영업, 한의사죠. 그런데 뭐냐면 삼성 다닌 친구는 40에 나와서 자기 사업을 했어요.
그 친구도 지금 성공해서 100억대 이상의 지금 자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문제 아시죠? 성공했죠. 근데 월급적인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사업을 해야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아까 오리지널 학습자인데 지금은 이 친구들 중에 우리가 제일 나을걸? 문제 아세요? 지금 저는 이제 100평대 펜트하우스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그것도 강남에. 그리고 하여튼 뉴스케에서 나오는 메달러. 그리고 이 한의사는 옛날 같지가 않죠, 한의원이. 그쵸? 그냥 먹고만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손가락이 그 관절이 왔대. 너무 침 넣는데 힘들어서. 지금 이제 올해 60이야, 이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뭐냐, 가족력이라는 게 없어. 한의원에 갇혀서 자유가 없어. 근데 우리 부부는 어때요? 뉴스킨을 통해 성공해서 지금 한 50여 개국을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젊을 때 그것도. 돈도 벌지만 뉴스킨의 여행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때 너무 부러워했었죠. 근데 우리 애들이 벌써 30여 개국을 다녔어요. 얘들 정말 부러워요. 저는 그때 저는 제주도에 간 것밖에 없었거든. 그런 게 인생이 25년 지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내 사업을 해야 부자 된다. 근데 저기 뉴스킨 하다가 저의 스폰서님은 제가 대점될 때마다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공하다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초기에 저 못했거든. 정말 못하고 파는 것도 못하고 저 진짜 저거 살 수 있을까 싶은 느낌. 슬프죠. 제가 잘할 거라고. 근데 이분이 버텼으면 천만장자인데.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사람은요, 3년을 지켜봐야 돼요. 밑에 파트너도 너무나, 그리고 이길재 사장님도 제가 성공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대. 왜냐하면 그룹 미팅을 해도 보이지가 않은 사람이야.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고 수줍고 문제 아시죠? 발표하면 뒤로 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여튼 사장님들이 오늘 결론은 뭐냐? 이 그림을 통해서 내 사업을 해야 된다. 내 사업을 해야지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죠. 2007년도, 2006년도에 백만장자가 됐고 저쪽은 이제 우리 남편이 때깔 좀 바뀌었죠. 근데 백만장자 됐을 때고, 그리고 그 인터뷰가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2007년도에.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천만장자 인터뷰를 한 거죠. 2017년도에. 자, 보세요, 사장님들. 제가 그 백만장자 되면서 팀헬트가 됐고요. 그때부터 제가 진짜 사업을 알게 돼요. 사장님들이 끝장을 빨리 찍어야 된다. 빨리 PA가 돼야 된다. 팀 엘리트가 되시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보여요. 그전에는 계속 뭐냐면 산 정상을 올라가는 느낌? 올라가 봐야 밑에 보이죠? 그래서 빨리 PA가 되시고 그때부터 저는 진짜 레버리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팀 엘리트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드리면 그 팀 엘리트까지 9년 만에 된 건데 그리고 11년 후 12억 버는데 이래서 9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900만 불 버는데 11년 걸렸어요. 900만 불. 그러면 사장님 110억을 버는데 11년 걸렸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 10억씩을 11년 번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벌었겠습니까? 아까 그랬죠. 제가 백만장자 2007년도에 연봉이 4억이었어. 2007년도 연봉이 4억. 그런데 뭐냐, 연봉이 10억씩을 11년을 벌어야 천만장자예요. 11년 후라면. 문제 아시죠? 그래서 이게 진짜 레버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어떤 때 보면 그 1대 6명이 국한되지 마라. 내가 원하는 수입을 달성할 때까지 1대를 끊임없이 늘려라. 지금 벨로시티 함정이 1대 6개예요. 그거를 사장님들이 지우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요, 97년도에 라이텍 나올 때 대점됐어요. 그때는 IBN이라고 그랬고, 지금 라이텍 있죠. 이때 제가 그 대점이 됐고요. 정말 제가 우리 남편하고 저랑 그때 우리 남편 208,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쵸. 지금 나이가 100만장 됐을 때 더 젊어 보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선택이 옳았음을 성장으로 증명할 때예요.
이때 제가 에메랄드까지는 정말 혼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메랄드 됐을 때 월 800이 세팅됐는데 99년도 1월에 남편이 전업을 해요. 그런데 그때 월 150에서 200, 100만 원 왔다 갔다 할 때야. 왜냐하면 그 골드 레피스 왔다 갔다 할 때 루비 찍고 98년도 연말에 루비 찍고 99년도 1월에 제가 골드 레피스 떨어진 때 남편이 전업한 거야. 얼마나 그때 엄청난 99년도에 저는요 엄청난 보릿고개였어요. 남편도 적응해야 되고 우리는 뉴스킨에서 커미션이 들어온 돈으로 집에 쌀을 사야 돼. 식구는 집에 가면요 6식구야. 오직 뉴스킨에서 그 절실함 아세요? 엄청나게 절실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 홀드도 엄청 많이 했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정말 팍팍 긴 것 같아요.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일대를 세팅을 제대로 하나라도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남편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를 정하고 배수진을 치죠. 99년도를 넘어서지 않으면 일단 뉴스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기본에 충실했고 이때 대문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만집을 세팅했다면 그 99년도는 엄청난 대문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여유로움 아세요? 이때 800 정도 벌었는데 너무나 행복한 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금이 된다. 400씩은 저금할 수 있대요. 원래 그러니까 매달 400씩 저금하니까 옛날에는 남편이 200 정도 가지면 20만 원 재원주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 근데 그때 저금을 400씩 한다는 건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이야. 그러면서 둘이 그때부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때 제가 정말 열심히 할 때였고요. 그리고 꿈이 없다면 인생은 고달프대요, 사장님들. 그리고 꿈이 있다면요, 이왕에 할 거면 엔진의 크기를 키우세요. 뉴스킨에서 사장님 월 1,000만 원 버는 거나 월 1억 버는 거나 비슷해요, 힘든 거는. 쉬운 건 없어. 이왕에 할 거면 힘들어도 크게 그려라. 엔진을 크게 키우셔라. 그다음은 짜잘한 일 연연하지 않고요. 스폰서 성공할 것도 없고요. 파트너 성공할 것도 없어. 생각이 커져. 사람이 쪼잔해지면 힘들거든요. 그거에 또 몰입하다 보면 그 생각이 월 1억 벌 사람이 콜드가 뭐가 두렵겠어요, 사장님들. 그리고 꿈이 없다면 무조건 꿈을 발굴하셔야 되고요. 또 한 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큰 도구가 없어도 고달픈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은 도구가 있잖아, 뉴스킨이라는, 그죠? 그리고 제가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목표를 정하면 지키는 습관이 필요해. 사장님도 스폰서님한테 언제까지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습관적으로 또 계속 하는 분은 그렇죠. 저 올해 블루다이아몬드 하겠습니다. 팀헬트 하겠다고 했고, 그러고 나면 또 지나가고, 그죠? 저는 굉장히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한테 에메랄드 언제까지 달성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8월까지 달성하겠습니다라고 그룹 미팅 때마다 목표도 외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분한테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외친 거죠. 결론은. 근데 그걸 지키려고 저는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8월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6명이 진행 중이었어. 마감은 9월, 10월에 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미국 컨벤션에 에메랄드 되고서 갔었거든요. 그때는 미국 컨벤션이 1년 반마다 한 번씩 있었어. 1년 반마다 미국 컨벤션. 올해는 봄에 했으면 내년에는 가을에 하는 거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큰 그림을 보고 와서 그때 결정을 해요. 블루 다이아몬드로 1년 반 후에 제가 무대에 서리라. 우리 부부가 이제 골 세팅도 하고 스스로 이제 정말 비행기 안에서 손잡고 으쌰으쌰 했던 것 같아.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저기 무대에 서자. 그랬는데 정말 열심히 대본가방 지고 했어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갑자기 우리 어머님이 멀쩡했던 어머님이 병원 가셔가지고 척추 수술을 하신 거야. 허리가 이게 나이 들면 이렇게 척추가 내려앉거든요. 압박골절이라고 그래요. 그냥 연골이 달면서. 근데 이게 어떻게 자꾸 신경을 건드리면 아프지, 연골이 없는 상태면. 그게 자꾸 무너져요, 나이 들면. 이게 골다공증이랑 이게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통증이 오니까 그 사이에다가 뭐를 이제 석고 같은 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다른 이물질 같은 걸 넣어야
그 신경을 건드리지 않겠죠. 시술이라고 그래. 수술이 아니라 시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킨에 몰입했었고 어머님이 그 종합병원에 가서 특진으로 예약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굉장히 효자야. 그래서 뭐냐면 그냥 정말 해드리자 하고서 효도한 마음을 해드렸거든. 어머님이 예약까지 다 해놓고 해서 시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무지했던 거죠. 뭐. 이 그런 상식이. 그런데 뭐 또 잘 된 사람은 참 잘 된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 하반신 마비가 돼. 어머님이 70에 그걸 하셨거든. 77순 여행으로 뉴질랜드 친구들하고 여행 가려고. 근데 비행기 오래 타야 되니까 허리가 아프잖아. 그거 하기 전에 수술해서 허리를 좀 건강히 하고 가자라는 욕심으로 했다가 걸어 들어갔다가 평생 못 걷게 돼요. 아픔이죠. 근데 참 다행인 게 그때 우리가 월 800씩 벌었잖아. 400씩 저금했죠. 돈이 근데 어머님 병원비하고 간병비로 우리 수입의 반이 들어가요. 다행이죠, 그나마. 이제 그거를 원한 건 아니지만 대처가 되는 거지. 월급쟁이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그리고 결론은 지금 92세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1년 후에 집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집에 일하는 아줌마를 두고 케어하면서 어머님이 지금도 하반신 마비지만 건강하세요. 그 참 22년을 누워 계시는 거죠. 근데 사장님들 집에 환자가 길게 있잖아. 그 진짜 서울에 지금 강남에 아파트 30평 정도를 쓴 것 같아요. 지금 돈으로. 근데 결국은 뭐냐면 위기가 안 오면 좋은데 오잖아. 그 오랜 세월 그렇게 계시면 진짜 집안이 풍지박산이죠. 없는 집에, 그죠? 뉴스킨이 아니었으면 지금 웃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환자가 있어서 웃을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효도도 사장님, 그거 돈이 있어야 가능해. 근데 웬만큼 가지고 안 되죠. 집에 일하는 아줌마의 그 환자 돌보고 참 많이 들어와요, 사장님들. 근데 많이 벌면 돼. 근데 이때 제가 또 뭐냐, 그 블루다이아몬드를 지나가다가 멈출 뻔했죠. 큰 사건 아니에요, 집에. 그리고 뭐냐면 당장 옆에 있어야 되고 간병인을 대체했죠. 돈이 있다는 버는 수입이 있으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간병인하고 교대해줘요.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잖아. 그거를 하면서도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 그전에는 어머님이 계셔서 애를 좀 케어해줬죠. 애들 집안 살림 다 하면서 케어하면서 주말에는 간병 교대해주고 뉴스킨을 또 하고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대부분 어려움이 있으면 수정하죠, 그죠? 그러고 블루다이아몬드 달성하고 저렇게 미국 컨벤션에 서요. 그게 뭐냐면 목표를 정했으면 지키는 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사장님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에도 그 이유를 왜 찾았냐? 돈을 더 벌어야 되는구나. 집에 평생 이제 하반신 마비인데 판정을 받았는데 돈이 더 필요해진 거죠.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 또 모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이때 이제 했었고요. 또 제가 그러고서 목표가 없었어요. 팀헬트는요, 막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았어. 왜냐면 스폰서가 먼저 가 있어야 돼. 사장님들. 제가 만약에 이때 그였으면 스폰서님이 팀헬트가 돼 있었다면 저는 곧바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도 목표 설정을 그런 것도 안 했고요. 한국에 팀헬트가 몇 주 없었어. 많았으면 또 그 분위기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GV도 만 GV 뜨죠. 12개가 리얼이에요, 사장님들. 팀헬트 하고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저의 길은 1대 리콜팅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목표가 없어. 이게 목표가 무서운 거예요. 그때 제가 곧바로 팀헬트 했으면 지금 2천만 장 잘 거야, 아마. 아쉬워요, 많이. 그래서,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한 3년 정도를 놀았어요. 2002년도에 블루다이아몬드 했어요. 저거 못하네요. 3년을 놀고 2005년도에 한국 컨벤션에 보니까 그 루비상 핀이 우리 그룹에 거의 없어. 컨벤션 무대에 올라가는. 그래서 뭐냐면 제가 목표를 멈추니까 파트너들 자는구나. 그리고 옛날에 그 EBP 어워드 미팅이 있었거든요. 루비상 이 정도 뭐
이 정도 인원을 미팅을 하는데 눈빛이 다 풀렸어요. 목표가 와서 눈빛 아세요? 그래서 제가 좀 즉흥적인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이 맨날 뭐라고 하는데 그냥 마이크 잡고 남편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저 팀메이트 오늘 할 테니까 같이 우리 핀업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 눈빛이 다 풀린 눈빛 보고 제가 먼저 질러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 남편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질르고 내려왔냐. 그리고 질르고 내려와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까지 12개를 유지했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목표를 스톱하니까 제 일대들도 2,000, 3,000포인트짜리가 3년 동안 2,000, 3,000포인트야. 무섭죠? 스폰서의 목표가 스톱하니까 파트너 목표도 스톱이야. 그래서 스폰서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3년 동안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대리점이었으면 어때? 그만둘 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목표를 지르니까 2명이 집에 가는 거야.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원래 갈 사람들이야. 아, 그건 제 잘못이야.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할 때 저도 목표가 명확하게 있었다면 이끌어졌을 텐데 나중에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때요? 라인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모를 근데 기한이 있잖아. 1월에 좀 했는데 기한 내에 또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데모하려고 보니까 데모니 안 잡혀. 사장님 한 3년 동안 데모를 안 하고 놀아보세요. LO에 들어간 느낌이야. 신규 데모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간에 절대 스톱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정말 열심히 데모를 하는데 해도 팔아도 독립도 해야 되는데 어때요? 마감을 매달 하는데 15개 리얼로 유지해야 되잖아요. 데모에도 그게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자 리크루팅이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팔다가 안 되면 어떠냐면 어떤 때는 180도 뭐 6세트 사요. 갈바닉도 사요. 제가 잘 파는 제품을 사면 그 트렁크가 가득 차더라고요. 마감하고 나면. 남편이 이제 그런 것도 G3 옛날에는 이게 병으로 나와. 이때 G3가 나왔거든. 이거 한 박스로 된 거 10박스 사봐. 20박스. 트렁크 저기 베란다 쌓아놓은 피라미드 느낌 아니에요? 포인트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곳곳에 물건이 많으니까 스톱하래요. 이러다 안 되겠대. 근데 제가 여기서 스톱해버리면 제가 질렀잖아. 나 그럼 사업 못한다고 그랬어. 날 조금 믿고 기다려달라고. 왜냐면 이 궤도에 올라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남편한테 손 딱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리고 월말에 또 카드가 불러면 바쁘죠. 팔아야 또 갚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그건 내가 결정한 거예요. 스폰서 절대 한 것도. 저 스폰서 팀메이트 안 하라고도 안 했거든. 제가 얘기했잖아. 근데 이것도 내가 넘어서리라 하고 정말 열심히 데몬하고 그 데몬 잡으려고 전화로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그러면서 어떤 때는요 너무 저기 한 게 100% 쓴 고객이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야. 데몬을 잡았더니 언니 몇 명만 좀 모아봐. 내가 데몬 좀 저기 홈파티 좀 하게 그랬더니 얼굴이 굉장히 좋아져서 자기 보고 써보겠다는 사람이 5명이 온 거예요. 5명이. 그래서 뭐 가서 데모를 했더니 일단 그분이 얼굴이 계란 그 흰자처럼 반짝반짝 하니까 5명이 데모를 5명 안처럼 그래서 그 무리죠 사실은. 그래도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미친 데모를 했어요. 하나 얼굴 발라놓고 씻고 오게 하고 계속 하면서 모아놓고 180도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 언니를 계속 기억한 거야. 이 언니는 180도 갈바닉을 쓰고 이렇게 좋아졌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번 쓴 대로만 쓰면 이렇게 된다고 막 계속 하면서 기억을 했죠. 그날 트렁크에 있는 제품 다 팔고 왔잖아. 그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 그것도 결국은 내가 넘어서야 돼. 근데 제가 3년 동안 데모를 안 하고 놓은 벌이야. 결론은 뭐냐면 팀헬즈를 마감을 해요. 약속을 지켰어, 파트너들. 그러고 제가 그 블루 다이아몬드하고 팀헬즈 되기 전까지 연봉 2억대였거든. 목표 없이 놀 때는. 이때 팀헬즈 달성하니까 연봉이 4억이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목표를 정했고요. 팀헬즈 AR을 해보자. 그래서 뭐 정말 그때부터 제가 진짜 팀헬즈 100만 장전인데 제가 그 팀헬즈 배지하고 100만 장 배지 내려놓고요. 대리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데몬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 목표 그린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이때 다시 한번 도약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명단이에요, 사장님들.
신규 명단을 늘려야지만 LOI 주자가 나오고요. 시간이 필요하죠. 소개받고 소개받다 보면.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갖고요. 위기시 기한은요, 기회는 준비된지 알 것이에요. 사장님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위기는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리더가 들어올지, 그죠? 사장님들. 그리고 제가 그 2000년도에 IMF 끝자락 때 180도가 들어왔어요. 구원투수였죠. 갈반이. 이때 이걸로 제가 보릿고개를 넘긴 거예요. 그 블루다움 달성을 180도 때문에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카드 대란이 있었죠. 그때 제가 그 180도 리뉴얼하고 G3 때 티메일트를 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 리먼 사태. 이때 또 많은 또 위기 때 리더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그 에이지락이 들어오면서 에이지락 갈바니 그리고 알스켜드 에이지락 바디 갈바니 에이지락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500만 장자가 달성해요. 제가 그 2012년도에 연봉이 12억이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100만 장자. 2012년도에 연봉이 12억, 매달 월 1억씩 번 거죠. 그때가 정말 진짜 100만 장이에요. 연봉, 누적 커미션 100만 불이 아닌 연봉이 100만 불이에요. 그거를 저게 에이지락을 통해서 저는 그 LTO 할 때마다 계속 신규 리더를 영입하려고 노력했고 판매만 한 건 아니에요. 조직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장제를 좀 땡겼죠. 그죠? 땡기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2013년도 1월에 제가 500만 장제 됐고 TR라이트하고 LG랑 미하고 뉴스스펜으로 1000만 장제 갔다 오시면 돼요. 그걸로 또 새로운 리더를 영입을 했고 근데 어때요? 뉴스키는 계속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사장님들. 그래서 계속 그 신제품에 몰입을 하고 그 기회를 주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새로운 제품 나올 때 그거에 그 제품밖에 없다는 마음을 몰입하셔야 돼요. 그 지나고 나면 또 얘기하기가 좀 뜨겁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메타도 나오고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긴 하지만 목표는 사람을 움직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업의 목표를 정하고 실행함에 있어 제일 좋은 방법은 본사 석세스 로드맵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죠. 데드라인을 정했으면 사활을 걸고 테러를 차단해야 돼. 사활은 뭐예요? 죽을 각오로 해야 돼요. 저는 그 석세 트립을 빠졌다 그러면 사업을 포기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석세스 트립을 리더가 빠졌다? 그럼 그룹의 생명력을 잃은 거야. 결국 사장님들은 다 리더야. 그죠? 그 석세스 트립을 올해 못 갔다? 그럼 올해 농사 망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업을 성장하는 걸 포기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 다 안 가도 나는 참석한다야.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론이 항상 나만 잘하면 된다. 우리가 정신 차리면 파트너들은 더 먹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목숨처럼 했던 것 같아요. 석세 트립을 AR처럼 가자. 그게 지금 달성했죠. 그죠? 매년 AR인 거예요. 그래서 티메일 트립하고 석세 트립 놓치면 그러니까 리더로서는 빵점이다라는 거 우리가 점수를 그렇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일을 했고요. 2002년도에 첫 석세스 트립이 있었어요. 뉴스킨 코리아 처음에 이때 전체 이 석세스 트립 숫자인데 본사 직원들 한 20명까지 합쳐서 해준 거예요. 이게 뉴스킨 사업자만이 아니라 본사의 그 어카운트 매니저 임원들 다 찍은 거 이게 식구 같죠 그냥 이게 전체 석세스 트립 저는 처음부터 사장님 저 뉴스킨 시작하면 석세스 트립 있었던 건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장님들은 부럽다니까. 저는 블루다운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 석세스 트립 첫 석세스 트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목표는 사람을 움직이는데 제가 100만 장 인터뷰 때 항상 영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게 장기적인 목표가 1대 대리점 20개 그리고 그 12개 레그 이상의 루비 이기젝트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면 티메일트 AR을 해보자. 그냥 그 2,000, 3,000포인트는 언제 없을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1대 루비를 12개 이상을 만드는 게 장기 목표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인터뷰 때 그러니까 올해 목표라고 이렇게 적었더라고. 말이 이렇게 잘못 적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때부터 루비 레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데모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제가 피크 때 최고 피크 때요.
루비가 1대 13개 라인까지 만들었어. 그리고 대리점이요. 리얼 대리점 있죠. 2000포인트 이상 유지하는 대리점이 19개. 1대 19개였었고요. 그 중에서 13개가 루비레그였고요. 지금 LT로 말하면 3만 GV LT 이상이 9개였어요. 그리고 그때 10만 GV LT 이상이 7개였어. 그쵸? 최고 피크 때. 근데 여하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지금 LT를 사장 1, 2, 3, 4 그거 지우셔야 돼. 지우셔야 돼, 사장님들. 지우고 1대 6개 지우셔야 돼. 지우개를 지우고 좀 목표를 그게 함정이야. 벨로시티 함정. 근데 사장님들 지금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또 1, 2, 3, 4 되면 그다음부터 만든 나이는 15%잖아. 우리는 그런 거 없었거든. 너무 부럽다니까 사장님들. 15% 라인, 10% 라인도 옛날에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저가 저는 사실은 지금 10% 레그 아세요? 10%? 옛날에 12경 13번째 만들면 10% 레그였거든. 그것도 나중에 생겼어요. 제가 10% 레그에서 100만 장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10% 레그가 TR라인트 LTO 때 거기서 월 1억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때요? 5천만 원 들어올 거 따로 들어온 거죠. BBP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10% 레그가, 저도 사실은 500만 장자, 1000만 장자를 앞당긴 거 BBP 라인 때문에, 10% 레그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레그에서 100만 장자 나온 거 리더는 저밖에 없을까, 한국에? 다 없어요. 그냥 5% 레그, 100만 장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사장님들 정도 뛸 때 제가 있었다면 저는 15% 레그에서 저는 100만 장자 엄청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 대문 가방 지고 뛸 때 나와요, 사장님들. 대문 가방 지고 뛸 때 몰입할 때 슈퍼라인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할 때는 안 나옵니다. 현장에서 같이 둥글 때 나와요, 사장님들. 그래서 지금을 즐기셔야 되고요. 뛸 때 열심히 해라. 평생 하지 않아요.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의 최고 성과를 내는 방법은요. 퇴로를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당신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통제하셔야 된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면 상황이 우리를 통제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된 상황의 해결 접점을 찾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통제를 못하면 주변에서 상황이 통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에 무엇을 집중하셔야 되냐? 명확한 Y가 중요하죠. 중요한 게 목표 세우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목표. 우리는 목표 세우는 게 아주 몸에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그 원칙적인 Y가 있으셔야 되고요. 시스템. 배우고 실행하기. 그리고 여기에 이 시간에 앉아 계신 분들 올인하신 사장님들거든. 결국 뉴스키는 투잡을 하지만 올인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 매니아 리쿨팅 후원. 그 일관성 있어야 된다. 그리고 팀이 성장되려면 결국 리더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업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지속하는 게임이다. 그 지속성을 언제까지 한 기한을 정해놓고 하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함으로 시스템에 활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데몬하고 초대하고 그쵸? 그리고 시스템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신제품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초대에 집중해라. 그리고 핀업으로 내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셔야 된다. 목표를 향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몇 시 됐는지 모르겠네요. 몇 시예요? 그래 시간이 오버됐네. 제가 하여튼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결론은 뭐냐 사장님들이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좀 목표를 크게 정하시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스타가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최고 수입자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 벨로시티를 통해서 만든 조직의 15% 계좌에서 100만 장자 티메리트를 많이 쏟아내는 분이 지금 2천만 장자 수입보다 더 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정말 제가 만약에 이 벨로시티 하에
지금 열심히 그 사장님 나이로 돌아간다면 엄청난 그림을 그릴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뉴스키는요, 저기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유행은 없어요. 열심히 발로 뛸 때 그런 게 덤으로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석세트를 달성했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랬죠, 아까. 그 팀메이트 15개 유지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리더 그룹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냥 간단하게 숙제하시는 분 있죠? 팀메이트 1, 2, 3, 4, 저스트. 저는 그런 거 너무 답답해. 1, 2, 3, 4 지금 될지 모르지만, 스톱하면 그 뚝 떨어져, 또. 그래서 그걸 확 넘어서 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를, 그리고 내 그룹에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그 루비 10조 만들면 월 1,000,000원이죠? 티메일트 6대 안에 10조 만들면 월 1억이야. 딱 공식이 나왔네, 그죠? 그럼 결국은 내가 사장님들이 빨리 PA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내 밑에 PA 10조를 빨리 복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메일트 100만 장자 되고부터는 이제 티메일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티메일트 되라, 티메일트 되라, 목표를. 그걸 하다 보니까 1년에 연봉이 1억씩 늘더라고요. 아까 그랬죠. 티메일트 첫 해 연봉이 4억이었는데 2012년도에 연봉이 12억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매년 티메일트를 창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해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뛸 때 제대로 굵게 아까 1, 2, 3, 4 LT가 아닌 최소 10만 집 이상 라인들 그런 라인들을 여러 라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라. 저는 사장님 정도라면 이 나이라면 6내그 PA 그룹 만들 것 같아. 문제 아세요? 그럼 PA는 결국 100만 장자예요. 그거를 목표로 하시면은 참 재밌게. 왜냐면 6내그 PA 만들려면 일대를 계속 창출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6명 가지고 일대 6개 PA 될 수는 없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크게 목표를 정하셔서 여기서 새로운 스타가 되셔서 또 PA 되고 또 우리 그룹에 와서 또 기 주시고 아시죠? 서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잘 되는 게 뉴스킨 코리아가 잘 되는 결국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되면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고의 스타가 나왔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최고의 정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들 가슴이 너무 뜨거우셨죠? 다시 한번 이경욱 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사장님 여기 앉으시면. 안 될까요? 나와요. 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저희 몰아주기. 자, 하나, 둘, 셋. 됐어요. 네. 다음 순서로는 지난 탑집의 주인공이시죠. 저희 탑집을 하셨던 조한나 사장님의 달성기와 함께 ARO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냥 제가 사실 이번 달 탑집이 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를 사실 그냥 솔직하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 먹는 순간 그때가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7,225. 저도 상상을 못했던 사실은 숫자고 사실은 저도 도전을 하면서
2,000집이, 5,000집이, 10,000집이, 13,000집이까지는 해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상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룹이 생기면 그 전체 집위에서 한 2만 집이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17,000은 사실은 저도 상상을 못했던 결과였고, 블럭이 파란색에서 자주색에서 초록색으로 진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 진짜 힘이 나거든요. 제가 35블럭을 찍고 667, 이 정도를 이제 벌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만큼 많이 뛰었을까, 얼만큼 팔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5,000집에 있을 때가 더 많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갖고 있는데 숨기는 게 아니고, 딱 시작했을 때 어떤 스킬이나 방법은 없었고, 제 마음을 먹었던 게 진짜 처음 시작이었고, 아, 내가 해 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내가 먹었던 게 진짜 제일 첫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아까 이경호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는 목표가 아니라 이번 달 내가 나의 목표를 설정을 했고 저의 목표는 EBP 복귀, 내라인 세팅이었고 미팅에 참여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 볼륨 안에서 내 라인을 무조건 세팅해야 되겠다.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2,000. 아, 그러면 만지비는 하겠네라는 사실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목표를 세팅을 딱 했잖아요. 목표가 딱 세팅이니까 막 움직임이 날까요? 아, 그런 분들도 너무 좋지만 저는 또 좀 복잡한 사람이라 또 목표가 딱 세팅됐다고 그게 막 동력이 막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일 먼저 많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거 나를 점검했는데 뉴스킨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지? 나는 왜 EBP를 하려고 하지? 왜 나는 만지비를 하려고 하지를 여기서 말하는 나와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빨리 세팅하려고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해야 할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이 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고 그냥 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움직였던 마음은 아, 내가 선택했던 뉴스킨인데 참 잘하고 싶다, 나도. 그리고 내가 그냥 하지는 않았는데 내 열정과 시간을 참 쏟았던 뉴스킨인데 또 잘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뭐 그만두지 않을 이상 어정쩡하게 있지 않고 싶고 아, 진짜 잘하고 싶다, 잘하는 사람들 참 이 마음이 되게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 사실 이런 것들은 결국 누군가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자기한테 떳떳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 증명해내고 싶은 아, 나는 잘하고 싶은 사람이구나라는 게 딱 세팅이 되니까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딱 이런 것들이 선택 딱 되면 다 또 보호할 수 있나요? 불편한 일들도 있고 두려운 일들도 있고 사실 포기하고 싶은 일도 있고 목표를 수정하고 싶은 일도 있고 아, 다음 달에 하면 되지, 올해 안에 하면 되지, 아직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달을 이거를 세팅을 하지 않으면 또 다음 달에 미뤄질 거고 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서 계속 진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만나는 사람들 대본 가방 들고 어디든 작은 대본 가방이든 큰 대본 가방이든 그냥 왜냐하면 내 라인 세팅하기 위해서는 GB가 필요하잖아요. 가만히 나는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붙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집중하면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저 이거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목표도 세팅하고 다른 걸 다 했는데 내가 좋은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리더 사장님들이 그러잖아요. 막 척척. 근데 저도 이 일을 하면서 한 번씩 목표를 달려가고 트립을 도전하고 큰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게 정말 핵심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조금 더 일부러 긍정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어차피 내가 해낼 건데 즐겁게 하자. 그냥 시스템이 있든 없든 어쨌든 하루 종일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저희가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좋은 제품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기회도 전달할 수 있고
좋게 이렇게 제문을 하면서 또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냥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장착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바쁜 일상이었지만 되게 좋게 그것들을 전달하려고 했었고, 그러면 진짜 저도 이런 게 안 되고 목표에 너무 찌달리니까 계속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할 때도 있었거든요. 돌아보면 그때는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장착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뿜어냈을 때 진짜 이렇게 척척 붙는 거. 사실 10,000집이 13,000집이까지는 저는 제가 한번 애써갖고 달려본 적 있었지만 이번에 13,000이 중간에 확 넘어가는 순간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확 이렇게 오면서 너무나도 쉽게 그냥 확 올라갔던 걸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좋은 운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짜 붙었나? 리더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했고 마음을 먹었고 목표를 세팅했고 또 나의 Y를 찾고 나를 점검하고 이것까지 장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됐나요? 그럼 다 잘 되나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장착됐는데도 순간순간 또 넘어야 할 것들이 진짜 너무 또다시 오더라고요. 완벽하게 다 세팅됐는데 할 때마다 할수록 아까도 말했지만 뭐 초록색 볼륨까지 올라가면 이제 더 할 것 같기도 하죠. 근데도 또 그 안에서도 또 불편한 것들이 또 생기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힘을 내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사실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던 강력한 힘은 저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 사장님들이 항상 정한 사장님, 재영 사장님, 정진 사장님 그러니까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너를 믿어라. 이 말이 진짜 이게 저는 이거였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한나 넌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정말 100% 있었거든요. 그리고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딱 장착되니까 그때 이건 정한 사장님 강의에서 봤던 건데 그럴 때 최선의 힘이 나온다는 말이 정말 이번 한 달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행동들이 더 즐겁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표했던 건 EBP를 목표를 하고 내가 어떤 방향 긍정적으로 그리고 난 된다라는 마음을 세팅하고 나니까 사실은 내가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거리도 500km 왔다 갔다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문 가방 항상 들고 다니면서 뭐 다 밀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막 쪼그려드는 느낌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즐거웠고 척척 사람들이 막 산다는 거예요. 사고 뭐 내가 할게 뭐 그런 것들이 내가 즐겁게 이걸 하니까 또 사람들이 별말 없이 그냥 정말 도움들이 왔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한 17,000 정도 제가 달렸더니 정말 사람이 진짜 한 명씩 남고 정말 파트너 사장님이 또 이렇게 남는 걸 보면서 그냥 행동해야 되긴 하지만 그냥 행동보다는 나를 먼저 점검하고 세팅하는 게 이렇게 큰 에너지를 주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신혜 사장님이 주셨던 말인데 이 말이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아는 것과 하는 것과 해낸 것은 다르다. 알고 할 때는 모르는데 또 해내면 또 이렇게 자리에 또 좋은 자리도 주시고 또 나를 또 뿜뿜 일으키는 또 기분 좋은 또 것들을 느낄 수도 있게 하고 그래서 하는 것과 해낸 것의 차이는 한 끗 차이긴 하지만 또 나를 또 움직이게 하는 또 동력을 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또 다시 또 새로운 목표를 세팅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정을 담아서 모든 사장님들과 해내는 저희 5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나눔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았고, 정말 가슴에 남는 거는 나를 믿는 힘, 그걸로 정말 열심히 달리신 거 아닌가 하면서 저희도 5월달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는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 앞두고 있는데요. 세상을 차지한 차지혜 사장님의 리더 메시지와 공지사항이 있을 건데, 일단 영상 먼저 보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뷰티 스파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 하셨으니까 총 하시면 어차피 한 번에 가셔도 좋죠. 총 하시면 300만 원 정도. 네네네. 카드 좀 주십시오. 아, 네네. 할부. 할부요? 6개월? 6개월까지 무시하네. 아, 책 추천 안 했네. 아, 책이랑 다음부터 잡아야 되는데. 아. 총 300만 원입니다. 아, 네. 제대로 얼굴 바꾸고 몸 바꿔봐요. 네. 카드 결금 어떤 걸로 하세요? 저 카드로 할게요. 네, 카드 그러면 지금 주시면 됩니다. 네. 네, 300만 원 일시불 결제할게요. 네. 언니 우리 얼굴도 바꾸고 몸도 바꾸고 같이 인생도 바꿔요. 책은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읽으면 되고 강의는 제가 파일 언니한테 보내드렸으니까 잘 듣고 오시면 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 혹시 6시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그럼 수요일 6시까지 요거 다 보고 듣고 만날게요. 네, 알겠습니다. 책. 아, 책 추천. 아, 다음 스케줄 예약도 안 했네. 아우, 병신. 아우. 안녕하세요. 335 진행의 332입니다. 드디어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낮에는 여름이 온 듯한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저도 여러분께 인사드린 지 어느덧 11주가 지났네요. 앞으로도 우리 뉴스키너 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다음 주 뉴스킨 비즈니스 정보 만나볼까요? 많은 뉴스키너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뉴스킨 라이브 대구 경북센터가 5월 3일 리뉴얼 오픈했습니다. 뉴스킨 라이브 부천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리뉴얼 오픈인데요. 오픈식이 진행된 5월 3일에는 오픈식과 더불어 뉴스킨 함께 걸어요 그리고 뉴스킨 라이브 대구 경북센터의 특화된 기능을 살린 특집 뉴TV 세미나가 진행되어 양신 양준형님의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새로워진 뉴스킨 라이브 대구 경북센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4개의 쉐어링 블록을 완성하고 직접 후원한 신규 구매 회원 2 어카운트 이상 창출 시 받아보실 수 있는 뉴비 리워드.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더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뉴스킨 샘플로 가득한 뉴비 리워드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5월 한정으로 너도 나도 뉴비 리워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5월 뉴비 리워드 구성품은 뉴스타일 봄호, 베로픽 온미차 샘플 키트, 베로픽 하루차 샘플 키트, 베로픽 딸기칩, 이코스피어 세제 3종 샘플 키트, 뉴컬러 클렌징 수플레 샘플, 에이즈랑 뉴트리올 샴푸 샘플 키트, 뉴트리센셜즈 데이 어웨이 미셀라 뷰티워터 샘플 30ml, 뉴트리센셜즈 모이스처라이즈 미 인텐스 하이드레이팅 크림 샘플 15ml, 뉴컬러 리추얼 컬러밤 트라이얼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풍성하죠? 5월 한정 뉴비 리워드 스페셜 이벤트는 5월 뉴비 리워드를 달성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의 상위 브랜드 리프리젠터티브에게도 뉴비 리워드를 추가 제공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서클 그룹 내 다수의 하위 브랜드 어필리에이트가 뉴비 리워드를 달성했다면 달성한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수만큼 뉴비 리워드를 제공해드린다고 합니다. 와우! 많은 분들이 달성하셔서 뉴비 리워드와 함께 감사한 분들께 소중한 마음을 전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음 주 비즈니스 소식 만나봤습니다. 날씨 좋고 기분도 좋은 5월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뉴바. 네. 이게 크네요. 이거 마이크 좀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T5 공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떠셨어요? 근데 강의 너무 좋았죠. 네. 저는 뭐가 기억에 남냐면 내 목표의 커미션이 될 때까지 1대를 계속 창출하라.
예, 이게 너무 저는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 이제 공지 끝나고 애프터, 전체 애프터 할 거니까 그 자리에 계속 착석해 주시면 되고, 이거, 저기, 아직, 이거, 발라보셨죠? 대박이죠? 이거 아직, 네? 끝났어요? 네, 어쨌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티알라이트 지금 11일까지, 수요일 밤 12시까지니까 오늘, 내일 모레 3일이나 남았습니다. 네, 이때 사활을 걸고 BR 창출 하셔가지고 아까 그 5월에 프로모션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프로틴바 너무 맛있죠? 아, 나 몇 개를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애들 간식으로도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틴바 적극 또 활용하시고, 이경호 사장님이 사업할 때 이런 거 없었어요. 안 줬단 말이지. 근데 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서 가져가자. 2000BR에. 그리고 이거 구미 나옵니다. 구미. 예, 구미. 마이구미. 이거 애들 저도 맛있어서 많이 먹는데 아연이랑 같이 나오니까 같이 꼭 구매하셔가지고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5월에 가정의 달 이벤트 뭐 한대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주나 봐요. 이런 것도 잘하죠. 저희 뭐 당첨 많이 되던데 T5 맞죠? 이거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진짜 와, 이날을 기다렸다. 이제 이 프로모션 없을 수 있어요. 저희 이제 프로모션 없앤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1년치 아예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이게 SV가 430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한 300 되거든요.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750에 뭐 이것저것 넣으면 또 1000포인트 됩니다. 그래서 바로 또 BR 창출할 수 있죠. 두 사람한테만 전달해도. 그래서 이렇게 1년 같이 1년 1년 미리 준비하게끔 하면, 예, 여기서도 BR 창출이 되니까 여러분들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고, 이경호 사장님이 석세스 트립 AR로 얘기하셨잖아요. 실은 우리가 이 사업에서 뭐 몇백만 원 벌려고 시작한 거 아니고 진짜 자유를 원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 초석이 뭐예요? EBP 워크숍. 실은 T5 리더 사장님들 너무 주는 것 같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2000BR에 네 라인만 독립하면, 특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렇게 5월이에요. 5월 엔드 아니고 5월 둘 중에 한 번만 달성해도 뭐예요? 제주도를 보내준다는 게 이게 말이냐고요. 이 말이냐니까요. 지금 입 벌리고 있잖아요. 저기 우리 강릉에 우리 돈돈이 사장님 이렇게 6000BR인데도 이게 진짜 엄청난 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0BR에 이 제주도 가는 이 워크숍에 반드시 가셔야 된다. 왜냐면 아까 이경호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석세스 트립의 초석이기도 하고, 석세스 트립을 가야 뭐라고요? 리더다. 여긴 다 리더니까 리더는 석세스 트립에 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EBP 워크숍을 가려면 아까 지금 나왔던 프로모션들 있죠? 활용하시고, 그리고 2000BR 네라인의 독립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5월, 6월에 사활을 거셔야 돼요. 지금 20년 초 몰입하시고 계신 곧 2000만 장자 사장님도 20년 몰입하는데 이거 2달 몰입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석세스트립 무조건 가야죠. 이거 2달 몰입 못하면 사업하지 마, 그냥. 딴 거 하세요. 네. 그래서 5월, 6월 EBP 사활을 걸고 사장님 여기 다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초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대 시스템에 8시에 투잡 스쿨 있고요. 뭐예요? 알아서 들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 또 뭐예요? 유창민 사장님 투잡 강의 있고, 오후 2시. 알아서 보세요. 오후 2시입니다. 10일 수요일은 신문 사장님 2시에, 오후 2시에 강의 있으니까 BOM 초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하루 종일 선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시에 박정진 사장님 또 뼈 때리는 강의, 오후에 또 성공학, 이게 또 비전을 보여준 곽정환 사장님 강의 있으니까 초대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3일 날 오후 2시에 또 차지혜 사장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석이니까 적극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토요일
14일 토요일에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우리 랠리가 있죠. 그래서 티켓팅 미리 하니까 사장님들, 지금 이경욱 사장님 이 엄청난 강의를 듣고 사장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랠리 선 티켓팅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자들을 어떻게든, 멱살을 잡고서라도 앉혀놓으면 이분들이 뭘 해요? 비전을 보고 같이 함께 꿈을 꾸고 성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에 삼성 서비스센터 랠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강의 적극 활용하셔서 또 팀으로 우리는 한 번에 다음번 초대를 뭘로? 14일 랠리로 같이 부르짖어서 초대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6월 4일에 TC 랠리 있어요. 세종대에서 뉴스킨 코리아에서 하는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거 강의인 거 아시죠? 거기서 황성준 사장님 리크루팅 됐어요. 그날 안 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초대해보자 해가지고 초대해서 거기서 비전 보고 리크루팅 됐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6월 4일 날 TC 랠리 하시고 초대하시고 그날 그 다음 주 6월 11일 날 윈윈 랠리에 또 제가 강의합니다. 박형근 사장님 BOM 제가 성공학 그래서 경남 지역도 미리미리 6월 11일로 초대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초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티켓팅, 선 티켓팅 미리 돈 입금 받아가지고 티켓팅이 아마 10,000원일 건데 간식비까지 총 3만 원 미리 받으세요, 입금을. 그래야 애프터 때 잠겨요. 그래서 경남 지역도 T5 집중하셔가지고 담아내는 거 아주 전국을 다 그냥 먹어버릴 거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네. 일단 공지사항은 이렇고요. 우리가 지금 사장님, 아까 이경호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뉴스킨 코리아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내 거를 취하려고 하면 여기서는 사업 진행이 안 돼요. 네. 밖에서나 그렇게 하시면 이제 본인 딱 꼭 살 만큼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뉴스킨의 문화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때 다른 사람들의 초대자가 왔을 때에 내가 도울 때 이때 내 사업이 잘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시스템 안에 있을 때 내 GV가 떠요. 참 희한하죠? 밖에 나가서 백날 데모내도 해봤자 자꾸 클로징이 안 되는데 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뭐예요? GV가 뜨는 것처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지만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안에 누가 오던 초대자가 오고 새로운 뉴페이스가 오면 먼저 인사 건네고 뭘 도와줄 수 있을지 그 초대자분께 좀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문화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굉장히 큰 비전을 또 우리가 때려 맞았잖아요. 그냥 설렁설렁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그림은 결국은 선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을 돕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초대만 하시면 이 안에서 담긴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또 애프터 진하게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넘길게요. 네, 사장님. 네, 저희 아까 이경옥 사장님께서 멋진 강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듣고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혹시 제일 먼저 그 감동을 나눠주실 사장님이 계시다면 자발적으로. 깜짝이야. 그러면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걸로. 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사업자 박수입니다.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조민경 신무한 사장님이시고 저희 업라인으로는 세상을 차지한 차재 사장님이 계십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지금 저도 똑같이 EBP 복귀해서 그 5월, 6월 안에 EBP 복귀해서 제주도 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발판을 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그 이상의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는 걸 꿈꾸고 있는데 또 그래서 재영 선생님께서 천만장자 될 사람은 저보다 손든 것 같아요. 오늘 강의에서 또 조한나 선생님 강의에서
조원나 사장님 EP 복귀하려고 노력하시면서 또 탑집이 달성하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 진짜 행동할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연달아 손 들어주셨던 바로 옆에 계시는 다음 차하나 사장님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은아입니다. 네. 제 1대 스폰서링 차지혜 사장님이시고요. 오늘 에너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건 어딜 봐야지? 거는, 이경옥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이 내가 결정했다라는 말이 제가 계속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결정하는 거, 그리고 조한나 사장님도 그냥 일단 결심했다. 내가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가 결심했고, 결단했고,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갈지 또 정말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의였고, 왜 리더가 목표가 있고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재용 사장님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15%라인 100만 장자 만들어서 500만 장자 빨리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25년도에 이재용 사장님 500만 장자 만들 수 있도록 그 목표에 함께 발맞추는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결정했다라는 메시지를 정말 강력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나라 사장님.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사업가 이나라입니다. 네, 저 1대 스폰 사장님은 박정진 사장님이시고 상위 업라인 사장님은 이대영, 곽정한 사장님이십니다. 이경욱 사장님은 우선 실물로 이렇게 영접을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 5% 오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오늘 기대 이상의 메시지를 많이 주고 가셨는데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걸 해내는 거. 테러를 다 차단을 하고 그걸 무조건 해낸다는 거. 그러면서 그 조한나 사장님도 그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아는 것과 하는 것과 해내는 것은 다르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 달에 목표하는 바가 있고 그거를 위해서 이 다리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열심히 뛰어서 무조건 목표를 해내는 이나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다는 것과 한다는 것, 그리고 해내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내는 우리 모두가 리더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한 분 더 들어볼까요? 맞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스킨 사업가 고현입니다. 네, 저희 1대 스포츠 사장님은 황성준 정선혜 사장님이시고요. 이경옥 사장님 저도 처음 뵀는데 와, 이제 앞에서 바로 들으니까 진짜 에너지 장난 아니네요, 진짜.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SBA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근데 조하나 사장님이랑 이경호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정말 간절하게 해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뛰고 있다는 게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동안 가짜로 외쳤던 SBA가 아니고 진짜 내가 SBA를 꼭 해내겠다라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사장님 에너지를 받으려고 여기 앞에 섰거든요. 이번 달에 꼭 SBA 해서 다음 달에 비즈니스 콘서트에 꼭 앞에서 SBA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이경옥 사장님이 지나가시는 말로 1대1을 안 낸다는 건 비즈니스 은퇴했다는 뜻이거든요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비즈니스 은퇴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럼 나는 1대를 안 내고 비즈니스 은퇴를 벌써 한 건가라는 생각 사실 스스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를 안 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좀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1대 했는데 안 됐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대가 한 달에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리얼 내 라인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아니 평생이 아니죠. 리얼 내 라인을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매달 열심히 뛰고 스폰서의 목표와 한 방향해서 또 저도 제 그룹을 같이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BA 꼭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표까지 같이 외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 네. 멀리서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또 안 하면은 또 뭐 멀리서 왔고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고 이 얘기도 있잖아요. 네. 뭐 많은 말들이 참 많이
그냥 주옥 같은데요. 진짜 내가 하고 있었던 생각들, 내가 하고 있었던 말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다 핑계구나. 제가 사실 좀 요즘 좀 많이 어려웠고 좀 잠깐 마음적으로 이렇게 회귀를 했다가 다시 이걸로는 안 되겠다. 내가 뉴스킨 하기로 했던 이유가 내가 백만장자가 되고 천만장자가 되려고 했던 건데 내 어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그냥 난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이것마저도 핑계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결단을 하고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다시 도망쳐 나와야 되겠다. 그 숲에 있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100년을 사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 내일부터 아니야. 지금 당장부터 다시 처음 내가 뉴스킨을 선택했던 그 순간의 모습으로 다시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또 결단을 또 품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예, 그 EBP 워크샵 사실 저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예,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요번에 반드시 갑니다. 예, 반드시 제주도 갔습니다. 전 이미 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결산해내신 최희돈 사장님 너무너무 멋집니다.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네.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이경호 사람 세미나를 듣고 미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진짜 마지막 한 분. 네, 한 명. 천만장자 될 사람. 진짜. 여기 기사동 사람하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명목상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킨 사업가 김선민입니다. 저희 이때 스폰서 사장님은 변전 사장님이시고 상위 업라인 스폰서 사장님은 황성준 정선혜 사장님이십니다. 네, 저 제일 앞에서 들었고 바로 옆에서 사진 찍었거든요. 이 기운을 받아서 꼭 저도 SB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계속 데몬 가방을 들고 다녔고 데몬을 했다. 그래서 네, 진짜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백투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벨로시티가 6라인이 굉장히 함정이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계속. 그래서 6라인에 한정 짓지 않고 12라인, 15라인. 그래서 BBBC 라인 빨리 해서 저도 똑똑하게 빨리 백만장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오늘 이렇게 월요 트레이닝 정말 너무 에너지 넘치는 하루였죠. 사장님들 진짜 힘 받으셔가지고 5월 한 달 멋지게 성과 내는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짧게 외치고 마무리할 건데 크게 외쳐주실 거죠? 네. 제가 고라고 외치면 시드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고! 시드니!